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사고 내용과 현재 수색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까지 구조자가 없이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실종자 수색 그리고 동체를 찾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고 난 지 12시간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야간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8시부터 구조대원들이 다시 더 투입이 돼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잠수사들은 수중 수색을 안 하고 선박에서 항공에서 주위에 수면 위에 떠 있는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탑승자들을 찾는 게 이제 급선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헬기를 찾아야 할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시 반에 아까 투입이 된다는 게 이제 포항에서 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한다는 의미지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잠수사들은 아직까지 들어가질 않고 지금 어선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해군 함정에서 소나라든가 이런 장비를 투입해서 위에서 탐색하는 방법이 있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위에 있는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선들의 어탐기, 고기가 움직이는 어탐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빨리 지역을 수색하는 것이 빠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선들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어탐기들을 위해 동원해서 지금 헬기가 어느 지점에 추락해 있는지 이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거죠? 지금 어저께 독도 수비대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막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m에서 추락 2, 3분 후 200m에서 300m 정도의 독도 주변에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침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00m, 300m가 눈 대중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멀리 갔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야간이기 때문에 거리 식별이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위치를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탐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빠르고 거기 지역에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1m, 2m 간격 사이로도 수심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요. 그 해안가에서 독도 주변에서 나갈수록 수심이 쉽게는 1000m, 2000m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은 좀 자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200m, 300m라면은 지금 제가 아침에 해도 수심을 좀 보니까 거의 38m에서 한 80m 정도 그 부분입니다. 300m. 지금 정부 브리핑으로 봤을 때는 300m 갔다고 했을 때 수심이 한 72m 정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 70m, 80m 정도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더 떨어졌다면 더 깊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갈수록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죠. 200m, 300m 조금 더 나가면 1000m까지 이상 또 나갑니다. 그게 서해나 남해와 다른 좀 동해안의 특성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기상 상황을 한번 보자면 초속 바람이 8에서 12m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파도의 높이가 지금 1.5에서 3m 정도, 평소보단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이 정도면 말씀하신 음파 탐지기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어탐기로 이렇게 헬기의 위치를 찾는 것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다행히 독도란 것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어저께 추락 순간 12m라고 했는데 10m에서 풍속이 12m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상이 나쁘게 되면은 헬기 자체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헬기가 투입이 됐는데 어저께 상황 같은 거 봤을 때는 무난하니까 갔는데 이륙 중에 추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가다가
이륙을 해서 가다가 추락이 됐다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륙 중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참 그 사고 원인 분석은 나중에 인양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급선무는 빨리 그 생존자 실종자들이 먼저 그 수색 구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동체를 찾았다면 빨리 인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정부에서 지금 많이 총력전을 다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런 경우라면 그 헬기가 이제 현재 뭐 헬기는 물론이고 파편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8시 반, 오전 8시 반 브리핑 기준으로는 뭐 헬기의 파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종자들이 헬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일반 여객기라든가 이런 그 보면은 그 부유물들이 많이 떠 다니는데 네. 이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헬기는 또 그렇게 많은 부유물이 여객기와 틀려서 좀 감안을 하시겠지만은 충격 당시 만에 헬리콥터는 그 앞에 유리창이 아니습니까? 거기가 만약에 충격 당시 깨졌다면은 부유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단서라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발견이 안 하나도 됐거든요.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 생각에는 거의 있지 않겠느냐 실종자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독도 경비대 관계자, 목격한 독도 경비대 관계자에 의하면은 헬기가 이렇게 이륙해서 2, 3분 뒤에 비스듬히 가다가 추락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헬기가 가다가 기울어지면서 추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밤에 야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밤이기 때문에 식별이 정확하게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다. 그런데 헬기가 뜨게 되면은 거기에 동도 선착장에서 서남 쪽으로 육지 쪽으로 오는 과정인데 거기서 트는 과정이었지 뭐 기체 기장의 잘못이라든가 그것은 아니고 원래 뜨는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좀 기울어집니다. 그걸 보고 기울어졌다 그러는데 일단은 기울어져도 사고 원인은 그때가 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헬기의 이 본체를 찾아야 그 안에 뭐 블랙박스라던가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볼 수가 있겠고 뭐 정비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제 지난달에도 정비가 있었고 해서 지금 이 사고가 난 뭐 헬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에 도입이 됐던데 그렇다면 뭐 현재로서는 기기가 노후됐다 이런 거는 좀 보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 헬기가 들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016년 정도 얼마 안 되니까 그 헬기의 문제점은 고장은 날 수가 있습니다. 점검을 받았다고 하니 점검을 받아도 또 다시 또 이상이 있을 수 기계니까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기계 결함이다. 뭐가 해상 날씨가 나빴다면은 그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기계의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 선체를 찾아서 인양을 한 다음에 블랙박스에 있는 기록 장치를 갖고 사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첫째로 빨리 동체가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이제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그 블랙박스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보이스 레코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체를 찾아야 하고요. 지금 동해안에 이 수색 작업에는 보통 저희가 조류에도 민감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동해안 그 조류 상황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 조류가 원래 그 해상에서는 그 기상이라든가 기상이 나쁘면은 조류가 셉니다. 근데 서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간만의 차이 따라서 유속이 틀려지는데 지금 저기 동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간만의 차이가 없습니다. 심하지는 않고 파도가 세다면은 파도에 의해서 많이 밀려갔을 수도 있는데 저기는 날씨가 어저께 좋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잠수사들이 일단은 찾아야 되는데 저기는 수심이 깊습니다. 수심이 깊다 보면은 그 찾는 방법은 아까 어탐기라든가 또 군에서 유인 잠수정 또 무인 잠수정 ROV 무인 잠수정 또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장비들이 투입이 된다면은 수심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니까 찾는 데 좀 용이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 뭐 사고 보면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신참 또 이 구조대 요원들도 포함이 돼서 더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어쨌든 원인이야 나중에 이제 동체가 나온 다음에 분석을 하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빨리 찾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고려해야 할 만한 장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장비는 지금 많은 그 해경 함정이라든가 해군에서도 왔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 어선들이 그 주위에는 그 독도 주변에는 그 개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뭐 오징어라든가 개가 많이 나는데 그 홍게 잡다가 지금 사고가 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선들이 여러 척이 있을 겁니다. 예. 모든 사고가 해상에서 나게 되면은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해상에서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어선들이 합동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지인은 해경에서 하겠지만은 그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장비는 아주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실종자 가족 한 분이 내 가족 구하느라고 또 다른 가족이 희생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까 저희 취재 기자가 전했는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지점입니다. 신속하지만 안전하게 현장에서 좀 수색 작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춘택 해군 해난 구조대 상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